자, 예, 계속 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1회차 문제 지금 이제 10번을 보실 차례죠. 그러니까 10번 보시기 전에 요약집 보시죠. 요약집의 57쪽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7쪽이요. 그러니까 7장 개발행위 허가가 있죠. 그래서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허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크게 5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1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그러니까 2번 토지의 형질 변경. 그러니까 뭐 거기에 절토,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깎아내는 것 형질 변경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토속의 채취. 그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흙 5타락 퍼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4번 토지의 분할. 그러니까 5번 물건을 쌓는 행위 등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굵은 2번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건 뭐 그 표를 다 보실 필요 없고요. 표에 첫째 줄이면 됐고요. 그러니까 공적인 경우에는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두 번째 조그맣게 농업 허가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미 허가받았으면 또 허가받지 않는다. 당연하거나 경미한상 허가받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안 주겠다. 그래서 허가받지 않겠는데 아이고 안 되겠더라고요. 얘네들은 허가받아야 된다. 그 표의 제일 아랫줄 4가지요. 그러니까 육상 어류양식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변에 크게 영향이 미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 번째요. 그러니까 조성이 완료된 땅에서 그러니까 크게 깎아내고 절토, 그러니까 크게 쌓을리고 성토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유아래 50cm 이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포장, 그러니까 뭐 어디 산자락 10cm 콘크리트 치면 완전 달라진다.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받는 거, 허가받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요 허가받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에서 틀리지는 않는다고요. 그냥 여기 5가지와 그다음에 이쪽 4가지 해서 9가지인데 뭐 객관식 문제니까 요거하고 그다음에 요것들 이렇게 보시면서 떠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허가받지 않는 건 문장으로 보도록 하시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58쪽에 동그라미 4번 아래 그러니까 표요. 둘째 줄 공작물 가운데 그러니까 녹지적 관리지역 등에서 농림 어운용 비닐하우스 허가받지 않지만 상축 키우자고요. 근데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은 허가받아야 된다. 내 이놈 개구리 허가받아야 되지. 황소개구리 허가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셋째 줄 형질 변경으로 2번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지만 단 주변에 영향 미치거나 그러니까 지목 변경 수반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4번이요. 그러니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그러니까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받지 않는다. 뭐 그 상황은 자주 말씀드렸고요. 뭐 비탈진 땅이 있으면 어디 외곽 나가다 보면 땅이 반듯하게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성이 완료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조성이 완료된 농지요, 대지요. 4번 조성이 완료된 농지요, 대지요. 대지이죠. 그러니까 요 말뜻을 아셔야 외우기가 편한 거죠. 뜻을 이해하시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뜻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다 글자를 외워야 되는데 아유 공법을 글자를 외우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미 허가를 받았으니까 조성이 완료된 거죠. 허가를 받았습니다. 조성이 완료된 농지가 아니라 대지라고요. 대지 건물 짓는 땅이죠. 저 건물 짓는 땅으로 허가를 받았으니까 건물 짓는 후속 작업 들어간다고요.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러니까 조성이 완료됐으니까 이제 대지로 됐으니까 건물 짓는 후속 작업 들어가면 됩니다. 형질 변경에 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절토, 성토, 정지, 포장이 있습니다. 건물 지으러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비 와갖고 그러니까 땅이 좀 패였다고요. 빗물 흘러가면서요. 거기 다듬어야죠. 그러니까 정지 허가받지 않습니다. 흙바닥에다 건물 지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비늘인데 그러니까 흙에 물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벅저벅 물컹물컹해져서 건물 기우뚱하면 안 되니까 빗물 나가게 그러니까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덮어야죠. 건물 짓는 후속 작업 당연히 들어간다고요. 이 대지에 있으니까 요 2가지는 당연히 허가받지 않는 거죠. 요거까지를 같이 해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쬐끔 깎아내고 쬐끔 쌓아 올리고 하는 거 봐준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경기도 가평에 통큰 총각들이요 얼만큼 쌓았고요 이만큼 쌓아 올리고 그러니까 이만큼 깎아내고요 그러니까 이거 허가받지 않는다 뭐 이런 적이 있었다고요.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허가 받아야 된다고요. 절토, 성토 허가 받아야 된다.
표의 셋째 줄에 작은 5번, 높이 50cm 이내, 위아래 50cm 절토, 성토, 정지는 허가받지 않는다. 그런데 50cm 이내라 하더라도 포장은 허가받아야 된다. 어디 산자락 10cm 콘크리트 치는 거요. 그리고 어디 외곽에 어디 뭐 이쪽에 뭐 묵밥집 많잖아요. 공주 쪽 나가면요. 그러니까 묵밥집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차하는데요. 그 주차하는 곳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쫙쫙 깔려 있어요. 아니잖아요. 요만한 깨알 같은 그 돌로 해서요. 마당에다 자자자자작 차 들어가면 자자자자작 소리 나게 그거 다 깔아놨잖아요. 뭐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요. 포장은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 돌자가 자갈들 그 조그만 자갈들 쭉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네 가지는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글자를 외우는 건 아니요. 물론 그러니까 엄청 양이 많죠. 6개 과목 엄청 양이 많긴 한데 아무튼 뭐 글자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들로 보시면 알 수가 있죠.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10번 문제. 그러니까 개발행위 중 원칙적으로 허가대상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시공계획 사업 위에다가요. 공익사업 숫자 3 쓰시고요.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죠.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공익사업은 당연히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쪽 절차들을 다 밟아왔잖아요. 아까 여기 보셨듯이 공적인 경우 허가받지 않는다. 뭐 그 정도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뭐 동그라미 2번 싸가는 곳에 괄호 열고요. 괄호 열고 절도, 성도,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 행위인 괄호 닫고요. 그건 뭐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본 시험에서는요.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받아야 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그러니까 설명한 거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 채취 허가받아야 되고 동그라미 4번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허가받아야 되고 동그라미 4번 끝에다가 이퀄 건축물, 쉼표, 공작물 쓰시고요.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지붕이 있으면 뭐고요? 건축물, 지붕이 없으면 공작물이죠. 뭐 동그라미 5번 역시 첫 줄과 둘째 줄 가운데까지는 소용없고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10번 문제 틀리신 분요 다시 그러니까 입속으로 되뇌에서 소리 내시자고요.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여기에서 어려운 거는 도시군 계획 사업. 그게 아까 앞문제에도 있었죠. 공익사업 세 가지를 얘기한다. 그것을 떠올리시면 아시고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11번 문제요. 국토계획법 벌칙 중 가장 중한 것은 저는 딱 여기 읽으면서 무엇이 중헌디 뭐 처벌조항 우리 당연히 시험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요. 법마다 처벌조항 빠지는 경우는 없죠. 뭐 시험에는 뭐만 나오고요. 투기 관련 처벌조항만 나오고요. 동그라미 1번 2년이고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2, 3, 4 다 2년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그것만 3년입니다.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그러니까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변경 허가를 받아 그러니까 개발행위 한자가 있고요. 뭐 그러니까 굳이 뭐 할 건 그냥 최고형이니까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최고형에서요.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죠. 그러니까 계획은 행정청에서 세우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처벌조항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니고 여기 개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 개발행위는 허가받아야 된다. 근데 불법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규제를 세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3년이고 그 다음에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땅바닥에다 이름 붙이고 행위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땅바닥에다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내는 거죠. 그러면 행위 제한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지어도 안 되고 또 뭐요? 그러니까 도면에 맞춰서 해야 되지 도면 어겨도 안 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곳이 어디라고요?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은 콘크리트 꿈도 꾸지마 하는 곳이잖아요. 용도구역 중에서 국토계획법의 시가와 주정구역만 있고 그래서 용도구역 불법 행위도 3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3년이고 이게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규제가 센 거, 처벌이 센 거고 나머지들은 뭐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번 문제요. 그러니까 12번 문제 요약집 뭐 보시죠. 69쪽이요. 69쪽 8장 기타 그러니까 굵은 2번 청문
허가 등 국민에게 이익되는 처분을 했다가 허가 취소 등 그것을 뺏는 처분하기 전에 그 사람 얘기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 들을 청, 들을 문, 얘기를 들으라고요. 그러니까 두 줄 빼고요. 1번 개발인 허가 내줬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2번 행정성이 아닌 시행자 지정했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3번 실시계획 인가 했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12번 문제 국토계획법 국토부 장관 시도자 시군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해야 되는데 청문 대상을 찾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동그라미 기억보네요. 개발행위 허가 내줬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2번 행정성이 아닌 도중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해줬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9번 실시계획 인가 내줬다가 취소 뺏기 전에 얘기 들어라. 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답은 2번이죠. 동그라미 리을번 광역도시계획 승인 취소는 그건 어디고요? 행정청 내 쓰시고요. 관청 내에서의 문제인 거죠. 광역도시계획 권 뭐뭐 아무튼 그건 행정청 내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윤번 그러니까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 지정하거나 해제하거나 지네들이 하면 되지 그런 건 아무튼 처분 행정 처분에 해당합니다만 개인에 대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비읍 셋째 줄 끝에요. 공사 중지 처분 법을 위반했으니까 공사 중지 알아때린 거죠. 동그라미 비읍 첫째 줄이요. 지구단위계획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뭔가 법을 위반했으니까 처분을 때리는 거고 그건 당연히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이고 리을과 관련해서요. 광역도시계획 권 뭐뭐 기억 안 나시나요? 그러니까 권 뭐가 있죠? 그러니까 책 보시고요. 책 앞으로 와서요. 7쪽 그러니까 7쪽이요. 그러니까 3번 광역도시계획 양보하루 1번 그러니까 첫 번째 표요. 그러니까 권수승 권국도인 거죠. 권수승 권국도입니다. 두 번째 표 아래 세 번째 표요. 세 번째 표에서 A 플러스 B 경기도 안에 있으면 누가 지정을 하고요? 도지사가 지정을 하죠. 아래 시장구수가 공동 수립합니다. 아래 그 세 번째 표에서요. C 플러스 D 경기도가 충남에 걸려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죠. 그러면 시도사가 공동 수립합니다. 다시 올라서요. 첫 번째 표 권수승 권국도 그러니까 두 번째 표요. 권을 국토부 장관 둘 이상 시도에 걸쳐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으면 아랫사람 시도사가 공동 수립해서 누구한테 올리고요? 국토부 장관에게 올려서 승인을 받죠. 승인 내줬다가 나중에 서류에 문제가 커다란 잘못이 있었다는 걸 알아서 취소를 하겠다고요. 그건 관청 내부의 문제인 거죠. 개인에 대한 청문회 문제가 아니라고요. 관청 내부의 문제입니다. 다시 문제 와서 그러니까 12번 문제 답은 2번이었고 그러니까 13번 문제요. 네, 개발법 왔고요. 그러니까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중 수용 또는 사용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고 사선거고요. 수용 때 나타날 수 없고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하나여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전부 환지 때 나타나는 건 누구밖에 없고요. 조합밖에 없죠. 그러니까 72쪽이요. 그러니까 72쪽 3번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고 국가, 지방 합치면 행정청, 그러니까 공기업, 민간은 비행정청 72쪽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공적 주체와 민간으로 나누기도 하죠. 그러니까 1번 국가, 지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2번, 3번, 4번 국세, 지방세 들어간 회사 그 다음에 5번 이하 민간이 있고 제일 아래 11번 박쥐같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초점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아래 문장 동그라미 6번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돈을 받아 설립하게 되므로 구역 지정 전에는 없죠. 따라서 지정해달라고 제한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라고요. 조합 설립 인가가 있으면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조합에 강제 가입된다. 공익사업이니까 강제 가입. 모든 소유자 조합은 됐습니다. 두 번째 화살표 모든 토지가 조합에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뺏을 게 없죠. 돈 주고 살 게 없습니다. 수용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혼용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고 언제만 만들어요? 전부 환지 때에만 조합을 만드는 거죠. 강제 가입, 전부 환지 이어지는 한 단어인 거죠.
강제가 이니까 전부한지입니다. 아무튼 전부한지 때에만 조합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지가 뭐예요? 민법의 교환, 비슷한 교환과 같은 거죠. 교환에 공법의 강제성이 얹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교환이니까 여러 사람이 하니까 조합을 만든다. 그런 취지로 연결하셔도 되겠고. 그러니까 문제 와서, 그러니까 다음에 그렇고요. 다음에 계속 요약집 73쪽이요. 73쪽. 그러니까 굵은 4번 개발사업 절차. 양관 1번. 그러니까 첫 번째요. 첫 번째 칸. 그러니까 그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죠. 도시군 계획사업. 첫 번째 칸요.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첫째 줄이요. 공익사업 행정계획 2개, 3개 세우고 사업을 한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관한 결정하고 사업을 하죠. 양관 2번 도시개발사업 절차. 그걸 좀 풀어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고 여기다 사업한다. 위치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냅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가 정해지겠죠. 그 시행자가 뭐 여기 이제 토지 삐뚤삐뚤하고 A 소유자, B 소유자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정해진 동네를 그것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신장로 선 긋고 땅 반듯반듯하게 하고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이죠. 그러니까 실시계획 써내서 관청의 도장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요. 환지계획 그 정해진 도면에다가 그러니까 종전 토지 소유자 A, B에게 새 땅 어디 주겠다. A한테 어느 땅, 그러니까 B한테 어느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세 번째 계획, 환지계획 세우고 사업을 하죠. 환지계획 세워서 인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업을 하는데, 뭐 여기 뭐 세종은 다 만들어졌으니까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만,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어디에 신도시를 만들지 말지, 그건 중요한 문제이죠. 신도시를 만든다 안 만든다, 그 지역과 주택시장에도 또 아니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겁니다. 신도시를 만들지 말지는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거죠. 신도시를 만드는데 300만 제곱미터짜리로 만들지 350만 930만 제곱미터로 만들지 중요한 정책 결정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분양 아파트인지 임대 아파트인지, 물론 임대 아파트 쬐끔은 들어갑니다만 경기도 3번과 같이 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할지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할지, 또 뭐 강남에 그런 투기판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큰 평수로 할지 작은 평수로 할지 중요한 정책 결정인 거죠. 중요한 정책 결정인 겁니다. 근데 환지계획이요. 그러니까 주에 몇 퍼센트요? 50%가 정해졌다고요. 그러면 1000제곱미터 가진 사람에게 얼마를 주면 되고요? 500제곱미터를 주면 되죠. 환지계획이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관청에서 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청에서 이런 것까지 개입할 리가 없죠. 개입할 리가 없는데, 공익사업이니까 조합장 지 맘대로 장난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관청의 도장만 받으면 되는 거죠. 얘는 그냥 관청의 도장만 받으면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관청에서 개입할 게 없다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개입할 게 없다고요. 이건 누가 내용을 잡는 거예요? 관청에서 내용을 잡는 거죠. 시행자가 써내기는 하지만 관청에서 해야 되는 거죠.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와 따라서 이건 누구고요? 국시대이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지정권자이고, 이것도 누구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지정권자이고, 환지계획 도장은 누구요? 관청의 가장 말단 시군구가 처리하면 되죠. 도장 받아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변경 때 도장 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요게 없다고 치면, 그러니까 요게 없다고 치면 어떻게 돼요? 에이 할아버지 저 귀퉁이 땅 받았습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고요? 그러니까 뭐 조합장 찾아가서 나 이쪽으로 바꿔달라. 물론 얘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뭐 그러니까 소갈비 한 짝 들고 가실 거잖아요. 뭐 추석 때 가까워졌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바꿔주면 이제 조합장 뭐 할 거고요? 소고기 먹고 있겠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또 와서 나도 이쪽 사거리 땅으로 바꿔달라. 조합장 또 소고기 먹고 있겠죠. 계속 그렇게 되면 사업이 아니라 이건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관청의 도장을 받으라고요. 따라서 변경 때도 관청의 도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공익사업이니까 요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고, 관청의 말단 누가 처리하면 돼요? 시군구가 처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요.
지금 거기 73쪽에서도요. 양보할 2번 도시개발 사업 절차. 개발계획에 30가지 항목이 있지만 30가지 항목 중에 4가지만 아시면 되죠. 첫 번째, 위치, 개발구역, 위치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시행자, 누가 해봐라. 그 다음에 시행 방식, 어떤 방식으로 한다. 그 다음에 수용 방식 때 돈 되는 거 싹 다다. 목록이 들어가죠. 따라서 당연히 시행자가 뭘 써내는 거고요. 실시계획 써내서 인가를 받고, 시행자가 그러니까 현지계획 써내서 인가를 받고 하는 거죠. 중요한 정책 결정과 관청의 도장,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14번 문제요.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이고, 사선그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 문제지는 아무튼 여러분의 실력을 아주 막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아주 뭐 특별한, 그러니까 지옥 특훈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요. 아무튼 이 훈련을 통과하시고 나면 다들 이제 뭔가 가슴에 큰 뭐 훈장 하나씩 붙이고요. 다들 합격장으로 가시겠죠. 그렇게 되는데, 뭐 우리 본 시험에서는 훨씬 쉽다고요. 지문에서는 하나밖에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2개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년 시험 또 있거든요. 쟤네들은요. 그래서 7번 보시죠. 개발 계획으로 뭐 한다고요? 위치가 뭐예요? 개발 구역이죠.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당연한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완지계획, 작성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시행자가 정해졌고, 시행자가 2번째 계획, 3번째 계획 써내는 거죠. 뭐 동그라미 2번, 실시계획, 완지계획, 인가권자는 그러니까 동일하게 지정권자에다 동일하게 X, 지정권자에다 X. 첫 번째 계획, 개발계획, 중요한 정책결정, 국시대. 2번째 계획, 실시계획, 중요한 정책결정, 국시대. 그러니까 3번째 계획, 환지계획, 그냥 도장만 받으면 된다고요. 관청의 가장 말단 시군구입니다. 2번 틀렸고. 그러니까 3번,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그렇죠. 7번 나왔죠.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면, 그러니까 실시계획, 쉼표 다음에 실시계획에다 숫자 2 쓰시고, 2번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의 숫자 1번 개발계획에 들어맞도록 작성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7번요. 지저분한 그러니까 개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드는데 깔끔한 단지요, 지저분한 단지요? 깔끔한 단지를 만들자. 그래서 개발구역이 정해지면 뭐로 본다고요? 단지로 본다는 거죠. 단지로 본다고 했으니까 단지면 뭐가 나와야 돼요? 도면이 나와야 되죠. 도면은 어디에 가서 달라붙고요? 도면에 가서 달라붙는 거죠. 그거 번역만 하시면 된다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2글자 뭐라고요? 단지. 지구단위 계획 2글자 뭐고요? 도면. 깔끔한 단지로 하자. 단지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도면이 나와야 되죠. 도면은 도면에 가서 달라붙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계획은 첫 번째 계획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뭐 동그라미 4번 환지계획에 뭐 옛날 땅 주인에게 새 땅 어디에도 주겠다. 환지 설계, 필지별 환지 명세,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세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가 포함된다 라고 하는 거 있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개발계획 수립 때 포함해야 될 사항으로는 사선거고요.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항, 사업 시행방식, 인구 수용계획, 토지용계획,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재원 조달계획 등이 있다. 뭐 어떠한 신도시를 만들겠다. 30가지 항목 별별게 다 들어가겠죠. 별별게 들어가지만 칠판요. 다시요. 4가지요. 30가지 중에 위치, 개발 구역이 핵심이고, 개발 구역이요. 시행자, 시행 방식, 수용 때, 수용 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핵심입니다. 전 틀린 것은 2번. 그러니까 15번 문제요. 그러니까 도시개발조합 관리는 조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85쪽 보시죠. 그러니까 85쪽에 그러니까 굵은 4번 도시개발조합이 있습니다. 양보 1번 설립인 같은 기성님 8글자 한 단어죠. 설립인 같은 기성님입니다. 설립인가 받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전부 한지 때만 조합을 만들고, 동그라미 2번 새벽이치인 개발이치인 나서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는다. 점 변경하려면 당연히 변경인가. 그러니까 점 경미한 변경은 신고하고 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면적 3분의 2, 쪽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3분의 2,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뭐 그것만 갖고도 7번이죠. 동그라미 4번 조합은 공익사업 시행자 인격이 있어야 되죠. 사람 자연인 아니니까 당연히 법인이고, 사람이 모인 사단법인이고. 동그라미 5번
설립인가는 공법주장이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다음 쪽이요. 양보 1번 조합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공익사업이니까 강제가입 2점. 토지 소유자로 한다. 동그라미 2번. 주식회사가 아니라 협동조합이라고요. 면적에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 양보 3번 동그라미 1번. 조합은 당연히 총회가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 2번 50인 이상은 대본회를 둘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뭐 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표 3칸이요. 첫 번째 칸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5가지가 있죠. 개발계획 위치 변경. 위치 변경하면 내가 틀려날 수도 있죠.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은 거리도 아니죠. 7번 보시자고요. 이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인지 콘크리트 포장인지 운전할 때 먼지 쬐끔 나는 거 빼고 그러니까 재산권에 무슨 영향을 미쳐요. 아무 관계 없죠. 내가 귀탱이 땅인지 사거리 땅인지 중요한 거죠. 개발계획과 환지계획. 조합원 전체 약속 정관. 그러니까 조합장 등 간부 누구를 할 건지 임원의 선임과 에임. 조합 간판 내릴지 말지 합병과 해산. 5가지는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세 번째 칸 정비사업조합은 그 비슷한 5가지와 기타 11가지 16가지를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양거로 4번 임원. 동그라미 1번 당연히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있고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뽑는다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그 조합장 이사 지 건설회사 끌고 들어와서 조합에 피해 줄 수 있으니까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수성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동그라미 4번 하나하나 열심히 하라고요. 이것저것 겸할 수 없고 동그라미 5번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날 밤 12시 다음날 자격을 상실한다가 있죠. 문제 와서요. 15번 문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경의 토지 소유자 토지 및 건축물 XX요. 토지 소유자 20명 X 새벽이 7인 개발이 7인이죠. 7인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거죠. 첫째 줄 토지 소유자라고요. 및 건축물 XX 둘째 줄 20명 X 7명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그냥 어디다 쓰시고요. 동그라미 2번 그 글자로 읽지 마시고 그냥 그림으로 하시자고요. 7번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쪽수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하시자고요.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쪽수 2분의 1입니다. 혀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도시개발의 토지 면적 5분의 4 XX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 3분의 2 XX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동그라미 3번 도시개발조합은 설립인가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설립 등기를 아야 성립되며 사선 그구요. 설립인가 등기 성립이죠. 맞고요. 이 경우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위원회 토지 소유자로 한다. 맞죠? 강제가입이다. 3번 맞고. 그러니까 4번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중 금고 이상 형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징역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지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사선 그구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OX X 틀렸죠. 조합원 번역해야죠. 동그라미 3번 셋째 줄 조합원 뭐였어요? 소유자이죠. 빵 들어가면 땅 뺏어가요? 아니죠. 뭐 아줌마 빵이 들어갔는데 땅 다 뺏겼어요? 1979년에 3천억이었대요. 그 최모 씨 아들이 얘기한 게 우리 아버지 최태민 씨 아들이 얘기한 게 우리 아버지 돈이 3천억이래요. 1979년에 3천억이면 도대체 어느 정도 돈이에요? 야, 유럽에 회사가 200개가 있대요. 아무튼 그러고 나타난 것만 200개요. 나타난 것만 200개인데 아무튼 빵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땅 싹 뺏겼어요?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요. 동그라미 3번 셋째 줄 조합원은 뭐고요? 토지 소유자인 거죠.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이고 그러니까 빵에 들어갔다고 땅 뺏기는 거 아니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첫째 줄에 금고 셋째 줄에 집행유예 그러니까 넷째 줄 그러니까 조합원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뭐가 될 수 없는 거고요?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소유자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그러니까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넷째 줄은 조합원 소유자 그걸 번역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는 거죠. 빵에 간다고 땅 뺏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조합에 대해서 2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 X야. 토지가 모인 게 아니죠. 사람이 모였으니까 뭐고요? 사단법인이죠.
따라서 동그라미 1, 2번 뭐 숫자 회 반복된 거고,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 임원 그거 조금 구분하시면 되고, 조합원과 임원형 됐죠. 그러니까 16번 문제요.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뭐 시행방식이 있는데, 뭐 이건 뭔가 많이 혀에 익숙해져 있죠. 70쪽이요. 70쪽에 붉은 2번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환지요. 환지하면 땅값 뛰죠. 뭐 솟듯이요. 저 지하에서 나쁜 짓 하는 그런 실험 같은 거 말고요. 뭐 솟듯이요. 지대공 미사일 솟듯이 땅값 뛰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수용은 언제 하는 거고요. 대규모 단지 때 수용을 하고, 동그라미 3번 혼용 섞어서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지대공 미사일 쏟듯이 땅값 10배 뛰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한지방식 지대공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현저히 높아서 수용이 어려운 경우 대지로서의 효용증진 공공시설 정비. 동그라미 2번 수용 그러니까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동그라미 3번 혼용 그러니까 분할도 있고 미분할도 있고 섞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16번 문제요. 시행방식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억반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맞고요. 그러니까 니은번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 인근 다른 지역의 현재 높은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지대공 맞죠? 디귿번 수용 방식은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갈매기 뭐 그건 이제 법조문에도 없지만 단지 시가지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 대규모 단지 때 수용으로 한다. 맞고요. 리얼 환지는 대지로서의 효용증진 공공시설의 정비 지대공 때 환지로 한다. 맞죠? 네 가지가 다 맞습니다. 다음 문제요. 17번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중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뭐 요약집에 뭐 86쪽 원절인데 거기 세부적으로 써져 있지 않고요. 왜냐면 뭐 시험 나온 적도 없고 나와봤자 나와봤자 크게 어려운 거 없고요. 뭐 동그라미 1번 머리에 꽂고 댕기면서 임원한다고 그러잖아. 큰일 나죠. 뭐 당연히 1번 답이죠. 금치산자 미성년자 임원 될 수 없고, 아무튼 뭐 그 피한정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그냥 이쪽 법에서 뭐 그런 거 신경 써. 그러고 그냥 뭉개고 있으면서 그냥 금치산자 그런 표현 남아 있어요. 답은 당연히 1번이고, 동그라미 2번 한정치산자 선고가 받았다가 취소했다고요. 미안해요. 너는 꼭 그냥 이쁘려고 꼭 꽂았는데 내가 미안해요. 관청에서 법원에서 미안하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뭐 파산 선고받다가 복권 됐다고요. 미안해요. 너는 할 수 있는데 미안해요. 할 수 있죠. 동그라미 4번 반성 두 글자 몇 년요? 2년. 2년이 지났다고요. 두째 주구태요. 2년이 지난 자 예를 들어보자고요. 몇 년요? 50년요. 50년은 2년 지난 자에 해당해요? 안 해요? 50년 된 사람은 2년이 지난 자, 그러니까 여기부터요. 2년 동안은 뭘 못한다. 그러면 2년이 지났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2년 되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50년 된 사람은 여기 A라는 일이 있었던 날부터 50년 된 사람은 2년이 지난 자예요?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예요? 지난 자죠. 2년이 지난 자 50년이라고요. 그걸 2년으로 하지 마시고요. 50년 전에 잠깐 빵에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무 지장 없죠. 그걸 2년으로만 놓고 보시면 일이 복잡해지고, 50년 됐다고요. 50년 전에 잠깐 빵에 다녀왔는데 무슨 관계예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동그라미 5번 집행유예가 지났습니다. 끝났죠. 아무 잘못 없죠. 됐습니다. 당연히 답은 1번이고, 18번 문제요. 요약집 2장 넘어와서 74쪽이요. 74쪽 2장 1절 도시개발구역 지정 굵은 1번 지정 국토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양과 1번 원칙 시댁 양과 2번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고, 다음 쪽 굵은 2번 지정 요청 시군구는 지정을 요청하는 거죠. 굵은 3번 지정 제한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이 아닌 자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한을 합니다. 다시 앞쪽이요. 74쪽 양과로 1번 시댁 이 원칙 양과 2번 국가가 지정한다 5가지.
뭐 1, 2, 3, 4 뻔한 거고요. 그것 갖고 쟤네들도 그것 갖고는 꼬아서 뭐 잘 안 내요. 뻔한 거니까요. 1번 국가 사업할 때, 2번 다른 장관이 요청했을 때, 3번 시대끼리 토닥거릴 때, 4번 긴급히 필요한 때 당연히 국가가 나서야 되고, 5번 국세 들어간 회사요. 국세 들어간 회사인지 지방세 들어간 회사인지 그거 구분할 줄 아시냐. 국세 들어간 회사 뭐고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뭐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국가계획과 관련 있는 제안을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직접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 와서 18번 국토부 장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국가 당연한 거고요. 동그라미 2번 관계 중앙 당연한 거고요. 다른 장관을 얘기하죠. 3번 천재지변 구박 사유로 긴급히 당연하고요. 4번 지방공사 X요. 지방에서 설치지 왜 세종 와서 설치고 다녀요. 지방공사 X. 국세 들어간 회사 국세 들어간 회사가 수련말 법조문 우리 시험에 나오기는 뭐라고 나온다고요?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이죠. 30만 제곱미터 국가계획. 동그라미 5번 셋째 줄 끝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시대끼리 토닥거리고 다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지정하지 않는 건 답은 4번. 그러니까 19번 문제요.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용어정의 중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정비사업 6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동그라미 1번 도시환경 옛날 상가지 개발 공장지 개발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어찌고저찌고 다 끝났죠. 뭐 주에서 뭘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셋째 줄 끝에다가 도시환경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동그라미 1번 도시환경이면 첫째 줄 상업지역 공업지역까지는 맞죠. 그러면 일단은 넘어가시자고요. 그 셋째 줄에 악화인지 개선인지 그런 것까지 찾아갈 시간 없다고요. 그냥 핵심적인 거 잡았으면 우선은 넘어가시고 핵심적인 것에서 틀린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동그라미 2번 정비 동그라미요. 정비 기반시설 동그라미요. 기반시설 뭐예요? 정비 사업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정비 기반시설이라고 하죠.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생활에 필요한 가스 공급시설 기반시설 할만합니다. 동그라미 3번 공동 이용 시설이란 주민이 공동 사용 이제 그걸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저 동그라미 2번에 있던 기반시설을 갖다 끼워 넣으면 그걸 골라내는 게 일인 거죠. 아무튼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은 기반시설 아닙니다. 그러니까 3번 맞겠죠. 4번 대지란 정부구역 내에서 지목이 돼. 그러니까 대지란 그 세 글자 빼고 나머지 싹 X요. 그냥 틀렸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그냥 공짜 문제죠. 그러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고 동그라미 5번 토지등 소유자란 주거환경建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주택재개발 도시환경 정비사업 경우에는 정부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맞는 거죠. 19번 문제 동그라미 4번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고요? 토지건축물이죠. 쓰시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을 줍니다.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준다고요. 쓰셨나요? 쓰시고요. 그러니까 썼고요. 이게 뭐라고요? 여기다가 그러면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해서 새 땅 만들어서 배추 키워요? 건물 지어요? 배추를 키울 거면 이 땅을 농지라고 부르겠죠. 건물을 지을 거니까 이 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금 19번 문제 동그라미 4번을 하다가 지금 저기 동그라미를 그린 거죠. 그러니까 요약집 105쪽이요. 그냥 다 외우셔야 되는 거 아니고 그냥 반복해서 가시면 됩니다. 105쪽 제일 위에 굵은 1번 도시정비법 환권 동그라미 1번 환권이란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건조관계를 새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관계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대지란 정비사업에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새 토지를 말하고요. 아래 그림 왼쪽 환지 토지 대신에 토지 오른쪽 환권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 그 새 토지에 뭐라고 써져 있고요. 대지 써져 있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새 땅을 만들었다고요. 그 새 땅에다가 배추를 키워요? 건물을 지어요? 건물을 지을 거니까 당연히 이 새 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또 동그라미 5번은 또 당연히 이거죠. 누가 참여한다고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을 주는 거죠. 새 토지나 건축물을 주는데 5가지 사업에서는 토지의 막강한 영향력 누구도 참여할 수 있고요.
지상권자도 참여할 수 있죠. 지상권자는 회의에만 참여하는 거지, 지상권자는 그러니까 새 토지 건축물을 받아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고요. 한 장, 두 장 넘어와서요. 109쪽, 아니 108쪽. 108쪽에 붉은 3번 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 산정. 그러니까 양괄호 1번 5가지 사업에서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가 참여하고, 양괄호 2번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가 참여하고, 다음 쪽에 동그라미 그러니까 양괄호 3번 죄송합니다. 108쪽에 양괄호 3번 재건축을 제외한 5가지에서 다음 쪽에 동그라미 4번 관리처분 계획 수립 때 분양 기준. 그러니까 1번 공익사업이니까 10채 갖고 있어도 몇 채고요? 한 채를 주고, 2번 지상권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한다고 돼 있죠. 지상권자는 회의에만 참여하지 새 아파트를 받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 됐고요. 그래서 문제 와서 19번 문제 틀린 것은 4번. 그 다음에 요약지표 선호장 넘어와서 114쪽 보시죠. 114쪽 그러니까 2장 그러니까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한다. 그러니까 2장 1절 정비사업 절차, 2장 2절 정비기본계획 세워서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죠. 굵은 2번 정비기본계획 10년짜리 시간표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표 4칸이요. 첫 번째 칸 그러니까 정비예정구역, 두 번째 칸 단계별 추진계획,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정비계획 수립시기. 첫 번째 칸 그러니까 IC 앞으로 10년 동안 150군데에다가 사업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칸 1차 40개, 2차 60개, 3차 50개 나눠서 가자.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001 재개발 2016년에 출발시켜라. 040 도시환경 2018년에 출발시켜라. 150 재개발 2025년에 출발시켜라 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수립하고 어찌고저찌고 말은 복잡하지만 첫 번째 표 섞어놓으니까 복잡해졌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표 셋째 줄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지가 세워서 지가 직접 결정하고, 넷째 줄여 소규모 시장은 도지사에게 올리고 도지사가 승인하죠. 뒤에 다섯째 줄여 도시군관리계획 절차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줄 끝에 그러니까 국가가 전체 시간표를 알고 있어야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짜리 시간표 5년마다 검토한다가 있겠죠. 115쪽 제일 위에요. 115쪽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몇 년짜리 시간표고요. 10년짜리 시간표. 동그라미 4번 두째 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다음 쪽 와서 두째 줄 동그라미 6번 5년마다 검토한다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문제 20번 그러니까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발효에 있는 기본계획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두째 줄 20년 X 몇 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10년 단위로 수립하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국토부 장관에 보고해야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러니까 전체 그 전국적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시간표는 다 갖고 있어야 되죠. 당연히 국가에 보고하는 건 기본입니다. 동그라미 3번 첫째 줄 10년마다 X 검토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검토하는 것은 다 몇 년마다 검토하고요. 5년마다 검토하는 거죠. 5년마다 검토하고 동그라미 4번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수립권자는 며칠 이상 주민에게 공람 시켜서 주민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된다. 그건 공법의 기본사항이죠. 공람과 지방의회 출판요. 아까 도시군관리계 이게 행정 절차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청취 공람하고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견 듣고 그러니까 올라오면 거치고요.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결정한다. 라고 하는 공법의 기본이고, 그러니까 딱 4번 공람이 아니라 공청회. 그 다음에 보너스 한두 가지 다른 게 더 붙거나 그런 정도 차이죠. 이게 기본 절차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4번 첫째 줄 30일이 아니라 며칠이래요? 14일이래요. 그건 알 수가 없고요. 공람 50번 나오는데 50번 날짜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건 알 수가 없고. 칠판요. 협의 아까 국토계획법 앞부분에서는 협의가 며칠이요? 30일이요. 입지규제 여기는 협의가 며칠이요? 10일이요. 거기만 30일, 10일 그것까지만 시험 나왔으니까 그것까지만 아시면 되고, 나머지 협의기간 며칠이요? 그러니까 4일, 5일, 7일, 10일, 14일, 15일, 20일, 30일, 60일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동그라미 4번 14일이 있습니다. 뭐 그런가 봅니다. 그러니까 2번에서 아시는 거니까 됐고요. 동그라미 5번 기본계획 작성 기준 표시요. 시도지사 X요. 기준 제일 윗사람 누가 정하는 거고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종목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죠. 다음에 요약집 3장 다시 앞으로 가세요. 109쪽. 그러니까 굵은 4번. 그러니까 정비사업 시행자. 그러니까 무조건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 장 더 앞으로 가시면 106쪽이요. 그러니까 106쪽 굵은 2번 그 표에서 두 문제. 그 두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은 두 가지만 하시면 된다고 표 두 개예요. 아무튼 그런데 그 106쪽 그 표가 두 문제. 그 중에서 시행자만 끊어놓은 게 109쪽의 그 표이죠. 그러니까 시행자에서 한 문제라고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빠짐없이 나옵니다. 옆으로 가보시죠. 그러니까 두째 줄이요. 달동네 지원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하거나 주택공사 등 공공출자법인을 집어넣을 수 있다.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고 3번 재건축사업 조합이 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고 4번 도시환경 파축 할머니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조합이 할 수도 있고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고 5번 도로포장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시장군수가 하거나 주공을 집어넣을 수 있고 6번 소규모사업 가로주택사업은 조합이 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고요. 문제 와서 그러니까 21번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자 틀린 것은 그러니까 4번이 틀렸고요. 4번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 사업은 조합은 과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없다 X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죠. 4번 틀렸고 다시 요약집 109쪽이요. 109쪽 그러니까 그 표 아래 동그라미 1번 109쪽 아래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지원사업이요. 글자 말고 옆에 있는 조그만 표요. 달동네 지원사업은 첫째 줄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공공출자법인이 합니다. 둘째 줄 동그라미 1번 강제 철거는 안 된다. 얼마의 동의를 받으라고요?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고 3분의 2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세입자 수가 적으면 세입자 동의 없이 소유자 동의만 받아서 갈 수도 있고 동그라미 3번 긴급히 필요하면 동의받을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문제 와서요. 그러니까 21번 뭐 옳은 것을 다 할 시간이 좀 그러긴 한데요. 지금 시작이 어떻게 되죠? 아무튼요. 그러니까 21번에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대 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 붕괴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다. 아까 그 여러 가지 세 가지 경우 중에 세 번째 경우였죠. 동그라미 2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과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3번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동그라미 5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파축 할머니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가 있죠. 22번까지 가보시죠. 요약집 5장, 6장 넘어가세요. 126쪽이요. 죄송합니다. 126쪽이 아니라 그 더 앞부분이죠. 119쪽이요. 요약집의 119쪽. 굵은 3번 정비계획. 정비구역. 정비구역 지정. 우리 생활권역이죠. 누가 한다고요? 특광시군이 하죠. 첫 번째 표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에 동그라미 쳐져 있고 특광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아래 표요. 표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셋째 줄 특 빼고요. 시장군수 지가 세워서 지가 직접 지정을 하고 넷째 줄 구청장 등이 계획 세워서 올려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을 하고 긴급히 필요하면 그 아래줄 구청장 등이 지정한다. 아무튼 결론 누가 지정한다고요? 특광시군이 지정을 하는 거죠.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게 정비계획이죠. 문제 와서요. 22번에 정비법상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바로 추진위원회 업무 내용이 아닌 것은 동그라미 1번 전문관리업자 선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설계자 선정과 변경
2번 계략적인 시행계획서 작성, 3번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준비, 그것을 다 조합 설립 추진을 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 X형, 정비구역, 동그라미 5번 정비구역 아래다가 정비계획, 번역을 하시면 아시죠? 정비계획, 결정은 관청에서 하는 거죠. 관청 중에서도 누가 하고요? 특광시 군이 하는 거죠. 좋습니다. 좀 남아있지만, 예, 좀 쉬고 가죠. 예, 잠깐 쉬고 보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시간이요. 첫째 1회니까 앞부분을 조금 길게 받고, 들어가시죠. 네, 잠깐 쉬겠습니다.